정순 할머니는 동네에서 비둘기 여왕으로 불렸다. 매일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 그녀는 광장으로 향했다. 손수건에 싼 콩과 쌀을 비둘기들에게 뿌렸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먹이 주기가 아니었다. 모이를 뿌릴 때마다 그녀는 특정 횟수를 지켰다. 한 번에 3번, 잠시 멈췄다가 다시 2번. 그리고 그녀는 비둘기 떼를 향해 묘한 소리를 냈다. 낮게 끓는 듯한 호우 소리였다. 마치 옛날 물건이 내는 소리 같았다. 손자 지우는 할머니의 습관이 걱정스러웠다. 할머니, 그냥 주무세요.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찬데요. 지우는 여러 번 할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정수는 완강했다. 얘야, 이건 내 할 일이야. 내가 해야 해. 지우는 할머니가 혹시 경도인지 장애를 앓는 건 아닐까 염려했다. 반복적인 행동, 고집, 그리고 이상한 소리. 모두 초기 증상 같았다. 지우는 몰래 할머니의 행동을 영상으로 찍었다. 할머니가 모이를 뿌리는 횟수, 그리고 그 후 소리를 녹음했다. 할머니가 외로워서 저러시는 걸까? 아니면 기억을 잃어가고 계신 걸까? 저 비둘기들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저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우는 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노년의 외롭고 기이한 행동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70년의 기다림과 절박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비둘기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지우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우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는 이미 달코해져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일기장 안에는 꽃 그림이나 평범한 일상이 아닌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가 가득했다. 마치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표 같았다. 일기장 맨 뒤 페이지에는 펜으로 희미하게 쓰인 메모가 있었다. 비둘기 통신 규칙이라는 제목이었다. 일기장 메모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약속 모의 3회는 도착. 모의 2회는 대기. 후우 소리는 긴급. 새벽 5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답신을 기다린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70년 전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상훈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었을 비밀 통신 규칙이었다. 지훈은 곧장 할머니의 비둘기 먹이 주는 행동을 떠올렸다. 3번, 2번, 그리고 후 소리.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이 규칙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70년 동안 매일 아침 전쟁터로 떠난 상훈에게 나는 이곳에 도착하여 대기 중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코끝이 찡해졌다. 자신이 할머니의 행동을 노년의 이상 증세로만 치부했던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할머니의 새벽은 불면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70년 묵은 사랑의 약속이자 단절된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려는 절절한 노력이었다. 지우는 눈물을 훔치며 이 암호를 해독하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일기장 속의 암호 규칙을 분석했다. 모의 횟수는 명확했지만 진짜 암호는 날짜와 특정 장소를 뜻하는 기호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내는 후 소리였다. 지우는 할머니가 내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휘파람 소리가 아니었다. 특정한 주파수와 음의 높낮이를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컴퓨터로 소리를 분석했다. 이 소리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70년 전 통신 수단이라면 주파수나 모르스 부호 같은 걸까? 지우는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했던 친구를 찾아갔다.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자 친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거 옛날에 쓰던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저주파 신호 같은데 비둘기 훈련용으로 쓰였다는 기록도 있긴 해. 친구의 도움으로 지우는 암호의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일기장에 적힌 기호들은 지명을 나타냈다. 할아버지 상훈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군부대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훈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미궁이었다. 통신 규칙에 따라 상훈이 정순에게 보냈어야 할 답신의 장소와 내용이 남아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70년 동안 오지 않은 것이다. 지우는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의 70년 기다림은 희망 없는 외로운 싸움이었던 걸까? 지우는 해독된 지명들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이 마을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랑 마지막으로 같이 계셨던 곳이요. 정순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지? 상훈이가 돌아오지 못하면 꼭 가보라고 했던 곳이야. 그곳에 상훈이의 마지막 기록이 있다고 했어. 할머니의 증언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지우는 즉시 그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70년 전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시골 마을이었다. 지우는 상훈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부대 인근을 수소문했다. 마침내 지우는 마을 어귀에서 반쯤 녹슬어 쓰러져가는 낡은 우체통 하나를 발견했다. 우체통은 70년 동안 열리지 않은 듯 굳게 잠겨 있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이것이 상훈의 마지막 답신을 숨긴 곳이라는 것을. 지우는 마을 노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경찰에 신고한 후 우체통을 개방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우체통의 문이 열렸다. 우체통 안에는 70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 낡고 바싹 마른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는 70년 전 군용으로 쓰이던 방수포로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상우는 이미 70년 전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이 우체통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지훈은 우체통에서 꺼낸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서울로 돌아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개봉했다. 방수포 덕분에 편지는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다. 편지지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70년 전 할아버지 상훈이 마지막으로 정순에게 남긴 편지였다. 정순아, 내 사랑. 나는 아마 이 편지를 보내고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너를 다시 만날 날이 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네가 살아야 내 삶이 계속되는 것이다. 편지는 상훈의 절절한 사랑과 함께 정순에 대한 깊은 걱정을 담고 있었다. 상훈은 정순이 홀로 남겨질 것을 두려워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절대로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암호 해독의 단서가 있었다. 매일 새벽 광장으로 나가 하늘을 보아라. 너의 평화가 나의 마지막 안식이다. 이것이 상훈이 정순에게 보낸 마지막 답신이었다. 정순이 매일 새벽 광장에서 나는 이곳에 도착하여 대기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상훈은 우체통을 통해 나는 하늘에서 너의 평화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할머니의 70년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상훈은 이미 오래전에 사랑의 답신을 보내놓았던 것이다. 지우는 이 편지를 할머니에게 전해줄 용기가 필요했다. 70년의 기다림을 끝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우는 편지를 들고 할머니 영숙에게 갔다. 영숙은 여전히 새벽 5시에 광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영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그만 나가셔도 돼요. 제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답신을 찾았어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은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았다. 답신? 상훈이에게서? 영숙의 눈에 7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지훈은 방수포에 쌓여있던 낡은 편지를 영숙에게 건넸다. 영숙은 편지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편지를 읽지 않고 그저 냄새를 맡았다. 70년 만에 맡는 남편의 냄새 같았다. 영숙은 마침내 편지를 폈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상우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은 영원했다. 매일 새벽 나는 상훈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버텼어. 비둘기들이 내 메시지를 전해주리라 믿었지. 하지만 상훈이는 이미 나에게 다른 종류의 희망을 남겨주었구나.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7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 불안, 희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지우는 말없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70년 새벽 각성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다. 편지를 읽은 후 영숙은 전과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70년 기다림은 이제 진실로 채워졌다. 다음날 새벽 5시. 영숙은 여전히 광장으로 향했다. 지우는 걱정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아니다, 지훈아. 오늘은 마지막 답신을 보내야 해. 영숙은 단호했다. 영숙은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뿌렸다. 평소와 같은 3번, 2번의 횟수.
하지만 마지막에 그녀가 낸 소리는 달랐다. 후우하는 절박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길고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를 냈다. 마치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듯한 고요한 소리였다. 상훈아, 나는 내 메시지를 받았어. 너의 마지막 소원대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거야. 너의 목까지. 그녀의 휘파람 소리에 비둘기떼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할머니는 기다림을 끝내고 작별 인사를 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지우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70년 동안의 외로운 투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할머니의 행동은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 앗아가지 못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거였다. 영숙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새벽 5시에 광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의 임무를 완수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과 상훈의 편지를 소중히 보관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보고서였다. 지우는 동네 광장에 작은 안내 표지를 세웠다. 표지에는 정순 할머니와 상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짧게 적었다. 그리고 이런 문구를 넣었다. 이곳은 70년 동안 지속된 사랑의 통신소였습니다. 평화의 비둘기들이 전한 마지막 답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정순 할머니를 비둘기 여왕 대신 사랑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비둘기들은 여전히 광장에 모였다. 하지만 그 비둘기들은 더 이상 기다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들은 평화와 재회의 상징이 되었다. 노년의 삶이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외롭게 했던 그 모든 습관과 기다림 속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